이어서 김세라의 법률 톡톡 시간입니다. 최근에 개그맨이자 방송인인 박수홍 씨가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박수홍 씨의 형이 박수홍 씨의 재산을 횡령하고 구속된 것이 발단이었는데요. 아버지와 형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 문제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김세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이 박수홍 씨의 친형이 그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수십 년간 출연료 수십억 원을 횡령해서 최근 구속까지 됐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네. 그 박수홍 씨의 형이 그 소속 연예인이 박수홍 한 명뿐인 기획사를 설립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출연료와 수입을 관리하면서 매니저 역할까지 하는 그렇게 했었는데 이런 과정에서 박수홍 씨도 형에게 수익과 재산 관리 전체를 맡겼던 것 같아요. 네. 그랬는데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나왔는데 이번에 코로나 기간에 착한 임대인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 박수홍 씨가 동참하려고 본인 소유로 알고 있었던 건물에 등기부를 떼봤던 것이죠. 예. 근데 본인 소유로 알고 있었던 건물이 형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고 이 일을 계기로 이제 그동안 형이 횡령하고 있는 사실을 포착을 했습니다. 네. 뭐 이런 건물 외에도 뭐 법인 카드를 박수홍 씨와 상관없이 형의 가족들이 사적으로 학원비 같은 것들 예. 사용하고 또 일한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월급도 지급되고 그런 방식으로 횡령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밝혀졌고 그래서 현재는 박수홍 씨 측에서 30년간의 이런 횡령액에 대해서 청구하는 116억 정도 되더라고요. 아휴, 네,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하는데 또 이것도 전체가 아니고 소멸시효를 감안해서 10년치 피해금만 산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저 소송의 유무를 떠나서 사실 박수홍 씨 입장에서는 정말 가까운 네. 정말 믿을 만한 가족에게 큰 상처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어쨌든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횡령죄로 고소도 했고 결국에는 친형이 구속까지 된 그런 상황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는 116억 민사소송 제기를 한 예, 거고 예. 또 별도로 형사적으로 형을 고소까지 한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에 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죄 혐의로 현재 구속되어서 기소된 상태라고 합니다. 예. 네, 이 형사상의 혐의는 그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한 뒤에 수익 배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사적으로 116억을 횡령한 혐의고요. 결국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함께 진행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예. 그런데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친족 상도례라는 말이 이슈가 됐어요. 이게 네. 뭐 가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해서 일종의 그 형법상 특례인데 네. 특히 이제 박수홍 씨 아버지가 횡령을 뭐 내가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뭐 친족 상도례를 노렸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뭐 친족 상도례는 일단 형과 아버지 모두에게 적용은 되는데 예. 이 제도가 뭐냐면 일정한 범위 내에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들 사이에서 벌어진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만드는 그런 제도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박수홍 씨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한 게 아니라 다 본인이 했다라고 주장을 한 것은 아무래도 이 친족 상도례에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직계 혈족, 배우자 그리고 동거 친족 같은 경우에는 그 형이 면제가 되거든요. 근데 직계 혈족에 해당하잖아요, 부친은.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걸 노리고 했던 것 같고 그 외에도 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친척에 해당하기 때문에 친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제 고소가 있으면은 처벌을 할 수는 있는데 일단 형은 고소가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예. 아버지가 어떻게든 그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 같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친족 상도례상 특례에서 박수홍 씨 형은 해당이 되지 않았던 건가요? 해당이 되죠. 해당이 되는데 둘은 동거하지 않는 형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형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고소를 친고죄가 되는 거라서 예. 고소가 없으면 기소되지 않지만 지금은 고소가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네.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이제 앞서 그 형 면제 대상이 네. 직계 혈족과 배우자 또 동거 친족, 동거 가족과 그 배우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범위가 좀 넓다 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면제 대상이 넓을수록 가족 간의 범죄 행위가 또 생길 확률도 높아질 테고요. 네.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 친족 상도례 제도 자체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가 지금 이 사건 박송씨 사건 때문에 더 크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친족 상도례라는 제도 자체가 사실 독특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친족이나 가족이나 뭐 아들 자식 간에는 친밀하고 남과 다른 특별한 사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친족 간에는 재산 침해가 있어도 서로 일정한 수준의 이해나 용인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고 네네. 그런 걸 감안해서 이런 가족 문제까지 국가가 형벌에 의해서 간섭하는 것을 자제하자는 정신인 것이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뭐 가족 공동체 정신이 강했던 대가족 제도로부터 예, 예. 유래됐다고 볼 수 있고 우리 문화만의 특수한 제도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은 뭐 대가족이라든지 가족 공동체라든지 하는 어떤 유대가 네. 과거처럼 끈끈하지 않다는 게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1인 가구가 훨씬 많다는 통계도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핵가족화나 이런 탈가족화가 진행된 지금 현대 사회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박송씨 사건에서 보듯이 아버지나 형이나 가족이라고 해서 훔치고 이런 빼앗은 범죄, 재산 범죄의 처벌성이 낮다고 볼 수도 없어요. 네. 오히려 그 동생, 형이라는 신뢰, 그런 가족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만약에 그냥 남이었으면 엄두도 못 냈을 횡령 범죄를 그렇죠. 예. 수십억을 수십 년간 아무렇지 않게 저질렀다는 점에서 오히려 죄질이 더 높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친족 상도례 폐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범위에 좀 논란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맞아요. 그 범위가 정말 사실은 지금 우리 법제의 친족 상도례가 너무 넓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나마 다른 입법 그 레를 봐도 가장 유사한 게 일본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보다도 지금 우리나라 형법이 제일 넓거든요. 아, 그래요? 직계 혈족의 동거 친족의 배우자들까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부친이 재혼한 배우자. 그렇죠? 같이 살고 있기만 하면 육촌형의 배우자까지 모두 포함되는 것이라서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뭐 이혼 부모님이 이혼한 후에 수십 년간 왕래도 없던 부친이 뭐 어디선가 재혼을 했어요. 근데 네. 그 재혼한 배우자가 내 물건을 훔쳐간다. 이러면은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는 거거든요. 아, 그럼 처벌이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너무 넓은 면이 있죠. 근데 일단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친족 상도례 제도에 대해서 합헌 판결을 내리기는 했어요. 네. 그리고 뭐 친족 상도례 제도가 어떤 면에서 필요한 부분은 있기 때문에 전면 폐지는 뭐 될까 싶긴 한데 그래도 뭐 이런 사건들을 계기로 조금 개편은 될 것 같긴 합니다. 조금 전에 일본 말씀하셨는데 그럼 혹시 외국에도 이런 그 친족 상도례나 비슷한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네 있더라고요. 일단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이런 제도가 아예 없고요. 네. 아예 없고 뭐 프랑스, 독일 같은 이런 곳에서는 있기는 한데 그런 곳에서도 뭐 독일 같은 경우는 배우자나 직계혈족 형제자매 같은 경우만 아주 가까운 경우만 친고죄로 한다든지 예, 예. 그런 경우로 범위가 훨씬 좁아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제일 지금 넓은 상태인 것 같아요.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적용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예, 네. 그런 좀 특징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 얼마 전에 이 아버지가 박송 씨 아버지가 검찰 조사에 온 박송 씨에게 뭐 폭언을 하면서 이제 발로 차는 그런 네. 폭행까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그럼 이 저 친족 상도례와는 관계없이 별도로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이거는 폭행죄 아니면 상해죄가 되기 때문에 예. 친족 상도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산 범죄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재산 범죄 전부가 아니라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권리 행사 방해죄만 적용이 될 수가 있고 예, 예. 강도죄나 손괴죄는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아요. 사실 이 부분도 조금 균형이 안 맞는 부분이죠. 수십억을 횡령해도 처벌을 안 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물건을 부수는 손괴 행위에 대해서는 뭐 부자 관계라도 처벌될 수가 있고 아, 그렇군요. 네네 고소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뭔가 균형이 맞지 않는 부분은 있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지만 뭐 협박성 폭언들과 함께 폭행한 부분은 협박죄, 상해죄, 폭행죄 이런 부분은 재산죄가 아니어서 친족 상대례가 적용되지 않고 부친도 처벌될 수는 있습니다. 예. 물론 형사소송법상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라는 고소 제한 규정이 있지만 네. 성범죄나 가정폭력 범죄는 이런 친족 관계도 고소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직계 존속인 이 부친에 대해서 박수홍 씨가 고소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뭐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렇긴 네. 합니다. 앞서 뭐 언급은 하셨습니다만 이 친족 상돌에 대한 어떤 그 개편 또는 뭐 논란에 대한 고민들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법률 톡톡에서는 친족 상돌의 제도와 논란에 대해서 함께 짚어봤습니다. 김세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